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되고 3일절을 포함해서 주식시장이 3일 동안 열리지 않는데, 금요일장이 상승으로 좋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주식이 열리지 않는 3일,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금요일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되면서 속상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이 열리는 평일이든 열리지 않는 주말이든 항상 마음은 주식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HLB의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보면서 HLB의 무상증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주식 유튜버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정말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는 척을 하는 건지, 대충 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정말 제가 본 주식 유튜버 중에 단 한 명도 HLB의 무상증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가 아니에요. 또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도 아니고요.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기업에 처해진 환경이나 그 취지에 따라서 그 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상증자를 보죠. 쉽게 말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 거죠. 왜 하는 걸까요?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끌어오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희석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당장은 좋지 않죠. 그런데 회사가 매출도 좋고 이익도 나고 있는 회사예요. 제품이 좋아서 주문은 막 들어오는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에 한계가 있어서 그 주문을 다 소화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 그럼 증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업이 설비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 유상증자를 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매출도 별로 없고 물건도 별로 팔리지가 않아서 이익도 많이 나지 않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공장 전기세도 못 내게 생겨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악재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하시는 분들의 인식 속에는 이 무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좋은 거, 호재라는 이런 인식이 강해요. 과연 무상증자가 무조건 좋은 거고 호재일까요? 주식 공짜로 더 준다니까 마냥 좋은 것 같아요? 10주가 20주가 되고 100주가 200주가 되고 1000주가 2000주가 되니까 기분이야 좋겠죠. 앞서 유상증자를 설명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증자라는 것은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그 회사에 처해진 환경과 그 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악재와 호재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무상증자는 호재라는 인식이 강하냐? 예전부터 무상증자는 실적이 좋은 회사, 실적이 좋다는 건 이익이 많이 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그 돈을 회사에서 어디에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 회사는 실적도 좋고 좋은데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서 주식 유동성이 활발하지가 않아 기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좀 꺼려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을 탈피하고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사용해서 무상증자를 해 주식수를 늘리고 주식 유동성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던 거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배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주가가 10,000원이었다면 주식수가 배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절반 가격으로 내려간 5,000원의 거래가 시작이 되죠. 생각해보면 10,000원의 100주나 5,000원의 200주나 똑같지만 느낌적으로 5,000원에 거래되는 것이 싸 보이는 착각을 불러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에 더욱 적극적이 되고, 이렇게 무상증자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의 기억이 대부분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무상증자를 아무 기업이나 하면 다 좋은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면 호재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같이 만족을 한다면 그 기업의 무상증자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업이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해요. 무상증자를 하려면 어쨌든 주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주주들이야 무상으로 주식을 받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잉여금을 사용해서 그 무상증자의 주식수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잉여금이 있으려면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유통 주식수가 적은 기업이에요.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건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주식수 발행 자체가 적은 종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관, 외국인, 개인 할 거 없이 매수 매도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기업의 잉여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조건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투자하는 데 다 쓰거나 빚을 갚는 데 다 써서 돈이 모여있질 않는다면, 즉 잉여금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무상증자하기에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항상 잉여금이 많은 종목, 우리가 유보율로 판단을 하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주식수가 적다면 무상증자를 언젠간 하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뽑자면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메디톡스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유보율이 10,000%에 주식수가 600만이 채 되지 않아요. 회사의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잉여금도 풍부하고, 이런 기업은 언젠가는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큰 기업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HLB의 무상증자가 호재인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 더 말해 뭐 하겠어요. 만년 적자 회사죠. 당연해요. 신약이 개발이 돼서 팔려야 돈을 벌 테니까요. 두 번째,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냐. HLB의 주식 발행수는 현재 5,300만 주 정도 돼요. 대주주 지분율이 13% 정도 되죠. 아니죠. 이번에 진 회장의 아내가 지분을 팔아서 12%로 떨어졌죠. 대주주의 물량을 뺀 나머지 4천만 주 이상이 유통 가능 주식수인데,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은 주식수라고 볼 수 없어요. 세 번째, 잉여금이 풍부하냐. HLB는 아직 신약 개발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잉여금이 있을 리가 있나. 그런데 어떤 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초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제가 맞춰드릴 거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익 잉여금은 말 그대로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요. HLB는 아직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 잉여금은 당연히 없겠죠. 두 번째, 자본 잉여금. 이걸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본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끌어온 돈, 이 돈은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자본 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HLB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난 이익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발행해 유상증자로 끌어온 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고요? 돈도 못 버는 적자 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 보전 목적으로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그 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속아 웃을 일이죠. HLB는 지금 무상증자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 뜬금없는 무상증자예요. 저는 HLB의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연일 외쳐대는 주식 유튜버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도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답답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HLB 무상증자 공시가 언제 나왔나요? 대주주 지분 장내 매도, 진양곤 회장의 아내가 주식을 팔았다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무상증자 공시가 바로 이어나왔죠.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주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 입막음용으로 어렵게 유상증자 받은 그 돈의 일부인 몇백억을 그냥 써버립니다. 진양곤 회장은 말합니다. 이번 무상증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이라고 말이죠. 예전에 유상증자를 할 때도 이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절대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유상증자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몇천억이라는 돈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이때 뭐라고 했어요?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HLB가 유상증자를 할 당시 제가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상증자 방식 중 가장 나중에 생각해야 하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번 무상증자 때도 주주들의 피 같은 돈 끌어다가 그 돈으로 아내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여론이 안 좋아지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 HLB의 신약이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라고 유상증자를 한 걸 좋지 않은 여론을 잠재워 보겠다고 몇백억을 태우는,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 본 유튜버 중에 HLB의 추종자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영상을 5개 이상씩 올리고 실시간 방송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HLB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HLB에 투자하신 분들 당연히 좋은 말만 듣고 싶고 그 말을 해주는 유튜버를 찾아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은 거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증자 언제까지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유상증자 언제까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거냐고요. 결국 뒤돌아 생각해보면 내 돈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각자가 공부하고 노력하셔서 현명해지셔야 돼요. 주식 유튜버들의 말에 휘둘리시면 결국 본인만 손해라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HLB 비판한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욕 얼마든지 하세요. 그렇게라도 마음이 풀리신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영상에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